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필리핀 공군의 FA-50은 자국 영공을 지키는 핵심 전력이다. 이 전투기는 필리핀의 상징적 항공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아시아 퍼시픽 디펜스 저널은 필리핀의 FA-50 추가 계약을 보도했다. 2025년 3일, 필리핀은 한국과 FA-50 경전투기 400억 페소, 약 7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한화로 약 1조 원에 달한다. 2014년 첫 12대 도입 이후 11년 만에 추가 계약이다. 브레이킹 디펜스는 이 계약이 중국을 견제하는 뛰어난 전술이라고 평가했다. 필리핀은 FA-50 추가 도입을 시작으로 KF-21 스텔스 전투기 구매도 검토 중이다. 이는 광활한 해양 지역 방어 역량의 도약을 의미한다. 중국은 토마스 암초와 사비나 암초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을 압박했다. 필리핀군은 중국의 해양 민병대와 해안경비대에 맞서고 있다. 호주 국립대 존 블랙스 소장은 이번 계약이 냉전 이후 쇠퇴했던 필리핀 공군의 전환점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은 역효과를 낳았다. 필리핀은 중국의 공세에 반발하며 한국, 일본, 호주, 미국과 협력을 강화했다. 이는 지역 안보동맹의 결속력을 높였다. FA-50과 KF-21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방산무기의 긍정적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FA-50을 도입한 이후 방산전시회에서 KF-21 외 스텔스 성능을 주목했다. 미사일 장착 시스템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5년 3월, 필리핀 FA-52 야간 임무 중 산악지대에 추락했다. 조종사가 사망하며 논란이 일었다. 필리핀 공군은 나머지 FA-50의 비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고 원인 조사는 즉시 착수되었다. 조사 결과, 기체 결함보다는 조종사의 공간 착오가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복잡한 산악 지형과 야간 비행의 난도가 영향을 미쳤다. FA-51 신뢰도는 유지되었다. 필리핀 공군은 안전수칙을 강화하며 3주 만에 임무를 재개했다. 현지 언론과 군 당국은 FA-51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추가 도입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말콤 데이비스는 FA-50과 KF-21 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 잘 훈련된 조종사라면 중국의 J-16, J-20과 대등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선제 공격 우위를 극복하려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FA-50은 AESA 레이더와 BVR 미사일로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FA-50은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AESA 레이더로 업그레이드 중이다. 이 레이더는 장거리 표적 탐지와 다중모드 운용이 가능하다. 2025년부터 FA-50 블록 20에 적용될 예정이다. 공중, 지상 동시 표적 탐지와 전자전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 국산 AESA 레이더 ESR-500A도 개발 중이다. LIG 넥스원이 주도하며 500개 송수신 모듈로 성능을 3에서 4배 향상시킨다. 2024년 말 비행시험이 시작되었다. 2026년까지 FA-50에 탑재될 계획이다. FA-50 블록 20은 AIM-120 AMRAAM 미사일을 장착한다. 최대 사거리 180km로 BVR 교전 능력을 갖춘다. KAI는 MBDA 미티어, 아이리스-T, 스피어, 브림스톤 미사일 통합도 추진 중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 무장의 선택폭을 넓힌다. KF-21은 다양한 무장 운용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초기에는 AIM-120과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 포함되었다. 2030년까지 천룡 미사일과 국산 공대공 유도탄으로 무장을 국산화한다. 천룡 미사일은 비공개 시험 비행 중이다. KF-21은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녔다. 2024년 복합 현대비행에 성공하며 확장성을 입증했다. 공대공, 공대지 유도탄 시험 발사도 진행 중이다. 과감한 전투기로서의 역량이 구체화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국산 장비 비율 증가로 부품 수급과 정비가 용이해졌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미그-29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 전쟁 장기화로 무기 재고가 감소했다. 동유럽은 방위력 강화를 위해 신속한 전투기 도입을 원한다. 폴란드는 FA-50을 도입하며 한국의 빠른 납품을 경험했다. 국제사회는 한국 무기의 신속 공급에 신뢰를 보인다. 아시아, 중동, 남미, 미국도 한국 무기를 검토 중이다.
독일은 KF-21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프랑스와의 FCAS 사업 갈등이 원인이다. 프랑스는 FCAS에서 주도권을 쥐려 한다. 라팔 수출 증가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 의지가 약화되었다. 독일은 프랑스의 독자 개발 의도에 반발한다. 에어버스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독일은 F-35 도입을 검토했으나 추락사고와 신뢰성 논란으로 재검토 중이다. KF-21은 2026년 납품으로 현실적 대안이다. F-35의 신뢰성 문제는 세계적 이슈다. 많은 국가가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재고하고 있다. KF-21 블록 1은 4.5에서 5세대 세미 스텔스 전투기다. 2026에서 2028년 블록 2는 완전 5세대 스텔스로 진화한다. 블록 3는 5.5세대급 전투기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KF-21은 초음속 미사일과 첨단 레이더로 기술력을 높인다. 10년 내 6세대 수준에 근접할 전망이다. 국산화율 향상이 핵심 과제다. 현재 부품은 미국의 의존도가 높다. 한국 공군은 미국산 전투기 정비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독자적 개량이 제한되었다. FA-50과 KF-21 외 국산화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다. 필리핀의 FA-50 추가 계약은 이를 상징한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 방산을 견제하고 있다. 폴란드 FA-50 36대 수출이 1년 반 지연되었다. 미국의 수출 허가 지연이 원인이다. GPS, AESA 레이더, 항공무장 승인이 늦어졌다. 폴란드의 전력 교체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우크라이나 미그-29 지원도 지연되고 있다. KAI는 미국산 부품 없이도 생산을 준비한다.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 시험은 계속된다. 폴란드 언론은 KAI의 납품 위지를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의 지연으로 지체 배상이 논의된다. FA-50 블록 20은 미국 전략 기술을 포함한다. 미국 국무부 승인이 필수적이다. 트럼프 정부의 유럽과의 긴장은 수출 승인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구체적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은 과거 F-16 공급 지연으로 FA-50을 허가했다. 그러나 현재는 제한적 판매만 승인한다. FA-50 블록 20은 공대지 능력이 40에서 50% 향상된다. 멀티롤 전투기로 격상된다. AESA 레이더는 탐지 거리를 120km로 늘린다. 기존 기계식 레이더 50에서 60km 대비 혁신이다. AIM-120 미사일은 50에서 70km BVR 교전을 가능케 한다. 근접전 한계를 극복한다. 폴란드는 러시아제 미그의 부품난을 해결하려 FA-50을 선택했다. 가성비와 신뢰성이 강점이다. F-15, F-16은 1억 달러 이상이다. FA-50은 3대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다. FA-50은 정비 편의성이 뛰어나다. 자가진단 시스템으로 가동률이 높다. AESA 레이더 연구는 2010년대 중반 시작되었다. L3 해리스의 팬텀 스트라이크가 선택되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소프트웨어 통합 노하우를 축적했다. 이는 블록 20 생산 속도를 높였다. 미국 승인 지연으로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이 가속화되었다. LIG 넥스원은 네덜란드와 협력 중이다. 국산 초음속 미사일 시험도 진행된다. FA-50과 KF-21 위 무장 패키지로 통합될 전망이다. FA-50과 KF-21은 한국 방산의 미래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다. 필리핀의 신뢰는 한국 무기의 경쟁력을 증명한다. KF-21 수출은 더 큰 도약을 약속한다.